다음은 이제 다양한 수양입니다. 정지 전정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두는 자두의 결과 습삭입니다. 자두는 정상적으로 1년생이 아닌 2년 이상 되는 가지에서 착과를 합니다. 1년생 가지에서 달리는 게 아니라 2년생 이상 되는 가지에서 이제 착과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정 시기 및 목적인데요. 전정은 크게 나누면 그 계절로 나누면 동계 전정하고 하계 전정으로 나눕니다. 예. 동계 전정은 이제 낙엽이 없는 상태, 하계 전정은 잎사귀가 있을 때 전정인데요. 나무에 행하는 모든 행위는 전정이라고 크게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크게 구분 짓자면, 계절적으로 구분 짓자면 잎이 있을 때와 없을 때로 구분 짓는다는 거죠. 그래서 동계 전정은 낙엽이 진 후에 실시하는 전정인데요. 먼저 동계 전정을 하는 이유는 꽂는 수를 이제 줄여서 나무가 가지고 있는 양분을 최소한 줄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무가 키워야 될 눈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나무가 힘이 강해지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나무가 현재 여러분들 가운데 힘이 좀 떨어진다, 나무가 좀 약하다 그러신 데는 동계전정을 좀 비율을 높여서 동계전정 위주로 해서 전정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동계전정의 또 가장 큰 동계전정은 절단면의 취속도가 느리다. 무슨 얘기냐면 내한성이 떨어진다. 이 이야기는 많이 들으셨을 텐데 겨울 전정으로만 이제 하시는 분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겨울 동안에 전정을 많이 하게 되면 상처 유압이 잘 지나지 안 되기 때문에 내한성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계 시기가 이제 곧 다가오죠. 곧 내년 봄이 되면 이제 하실 건데 가급적이면은 혹한기를 지나서 2월 상순께부터 날씨를 봐가면서 동계 전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계 전정은 생육기 잎이 있을 때 이제 하셔야 되는데, 이 하계 전정의 비중을 동계 전정 비중보다 높이시면 훨씬 더 좋은 과일을 만들어내실 수가 있고 반발력도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하계 전정 비율을 가급적이면 높이실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데, 하계 전정은 이 나무가 잎사귀가 있을 때 가지를 잘라내기 때문에 세력 조절의 어떤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잎사귀가 있을 때 하다 보니까 통풍이나 광선, 햇빛이 들어오는 게 직접 사람 눈에 보이기 때문에 좀 하는 게 좀 유리하고요. 그 다음에 꽂는 분화기 그 시기 때 하게 되면 이게 수확 직후죠. 직후에 하게 되면 오히려 꽂는 분화를 촉진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장점들이 많기 때문에 하계 전정을 여러분들이 좀 더 치중해서 재배를 하셔야 되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전정의 원칙인데요. 요거는 뭐 대부분의 나무가 다 비슷합니다. 근데 자두가 대체로 보면 이 원줄기보다 이 부주지가 더 굵은 가지들이 상당적으로 좀 많거든요. 보통 그냥 통상적으로 원줄기보다 3분의 2 이상 되는 가지는 기부해서 잘라낸다. 이게 무슨 얘기냐? 주간이 있고 원줄기 주지가 있겠죠. 주지의 비중이 70%를 넘으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70% 비중이 넘으면 잘라내고 새로 가지를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한 단계 더 나가면 주지에서 부주지를 받을 때도 70% 넘으면 안 된다. 그런 비중이 있기 때문에 그 비중에 맞춰서 큰 줄기들을 잘라내시면 되겠다 하고, 나무의 주종 관계를 만들어야 된다.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야만 순서가 맞기 때문에 되고, 강전정이 되풀이지 않도록 한다. 강전정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한다. 강전정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는 하계전정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하계전정, 가을전정 포함입니다. 이 하계전정 위주로 전정을 좀 해놓고 나서 동계전정을 좀 비중을 낮추면 강전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계전정을 좀 더 비중을 두시라.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가장 이렇게 모식도인데요. 나무가 가장 잘 자랄 수 있는 모식도는 여기 있는 오른쪽에 이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 주지의 선단이 이 끝부분이 이렇게 열려 있고 들려 있고,
들려 있으면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양분의 통로가 되면서 선단까지 쭉 자연스럽게 이렇게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 사이는 자두는 아직 그런 농가가 많이 없습니다만은 복숭아 재배 농가들은 이렇게 살대를 유인대죠. 유인대를 대어서 이렇게 일직선으로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대놓은 모습을 많이 보실 겁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런 거거든요. 결국은 나무가 올라가는 이 목줄 부위가 결국 이 물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우리가 쓰는 물관이라고 생각해서 밑에서 물을 짜서 이렇게 올리면 쭉 올라가서 위에 상단 부위까지 쫙 올라가야만 되는데, 돼야지 골고루 이렇게 가지가 분포 착색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주지 끝부분이 이렇게 처지게 되면 이 가운데 꺾이는 이 부분에서 강한 도장지가 발생되기 때문에 밑에서 물을 누르게 되면 가깝게 있는 나무 가지들에게 영양분을 많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도장지가 많이 트게 되고, 그럼 이 도장지가 많이 튼 부분 결국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불필요하니까 결국 잘라 버리시는 게 돼버리니까 결국은 나무로 봐서는 엄청난 큰 손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무를 주지 연장지를 반드시 키우셔야지 전정도 쉽고 과일도 좋게 되거든요. 이 부분 좀 신경 쓰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요 대석조생 5년생인데 일반 개심 자연형이 되겠죠. 그냥 보셔도 느낌이 생각보다 이렇게 주지의 연장지가 들려 있음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밑에 있는 도장지들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가 않겠죠. 이렇게 각도로 그냥 표시를 해드리면 이런 식으로 약 45도 정도, 지면에서 약 45도 정도 이렇게 들리게 되면 주지 연장기가 살면 전체적으로 나무를 잘 끌고 갑니다. 끌고 가는데, 그리고 이게 가지가 너무 높아서 여러분들 걱정하시는 분도 계신데, 과일을 착가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얘가 좀 내려오겠죠. 과일이 무게 때문에 내려오기 때문에 다소 약간 높더라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가지를 받아내려면 이 제식거리, 이 나무 간의 열간, 이 제식거리가 넓어야만 이게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좁게 심어놔가지고는 답이 없죠. 그러니까 처음에 심을 때, 아까 제가 개원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밀식에 고집하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처음에 좀 넓게 심어서 나무를 심으셔야 된다. 다음은 개심 자연형입니다. 개심 자연형의 제식거리인데요. 아까 제가 사진에서도 이제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이 자두나무는 생각보다 이제 잘 크거든요. 잘 큽니다. 그래서 토양은 아까 사양토, 점질토 이런 데서 잘 큰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양토 기준으로 해서 토양의 배수 조건이 원활하다. 그러면은 최소한 열간의 거리가 7m, 그다음에 주간의 나무의 간격이 6m 이상 되는 것이 좋고요. 혹여라도 이제 이 땅의 물리성이 별로 안 좋다 그러면은 조금 더 좁게 심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사항은 아까 제가 밀식 재배를 계속 말씀드렸는데, 밀식 재배 후 감벌은 심사숙고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그냥 계산상으로는 나무를 좁게 심었다가 나중에 몇 년이 되고 나서 좀 일찍 따먹고 잘라버려야 된다, 잘라버리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시는데, 제가 정말로 많은 사례를 봤고 저도 경험을 했는데 정말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과일이 직접 이렇게 많이 달리고 있는데 그걸 잘라낸다는 게 정말 농가 입장에서는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막상 잘라내려고 하는 이 나무가 굉장히 건실하게 좋고, 재배를 남겨야 될 나무들은 대부분 다 생육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게 이런 고민들을 어디서부터 시초가 되느냐. 결국은 여러분들이 개원하실 때 이 밀식 재배에 너무 욕심을 부리셨기 때문에 이제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나무는 충분한 제식거리가 있고 나서도 얼마든지 나무를 잘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빨리 결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아까처럼 밀식을 재배를 통해서 감벌보다는 처음부터 제대로 된 제식거리에 심으셔서 재배하시는 게 더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개심 자연형은 기본적으로 3번 주지 배치인데요.
1, 2, 3주지 뭐 이렇게 나무 가지를 키웁니다. 사례를 좀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이 자두의 대표적인 게 이제 대석 조생종인데요. 이렇게 이 나뭇가지가 어릴 때 이렇게 하나, 둘, 셋, 3번 주지 개심 자인형이 되겠습니다. 전정을 하게 되면 이런 꼴이 나오겠죠. 중간에 거를 좀 따내고 중간에 부주지들을 이렇게 남기게 되겠죠. 이렇게 전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포모사인데요. 포모사도 마찬가지로 하나, 둘, 세 개를 남기려면 이렇게 전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제 이 전정하는 그 기술들이 좀 농가의 어떤 성향에 따라서 좀 차이가 많이 나긴 나는데요. 이 주지 연장지를 잘라야 된다. 여기 이 부분이 이제 주지 연장지인데 주지 연장지를 잘라야 된다. 아니면 그냥 내둬도 된다라고 하는 분들이 좀 계세요. 저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과일을 좀 이렇게 옆에 요렇게 측지들이 나와 있죠. 결과지들이 좀 나와 있는데 요런 가지들은 이 결국은 나무가 세 가지를 받고 이 세 가지들이 골고루 자라기 위해서는 이 높이가 거의 같아야 되거든요. 이 나무의 높이가 같아야만 양분이 꼭 똑같이 이렇게 올라가서 분산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쪽 한쪽에 있는 가지가 과일을 만약에 달 것 같으면 좀 주지를 절단을 해서 세력을 끌어올린 다음에 과일을 이제 키워야 되는 상황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그냥 과일을 달지 않는 것 같으면은 굳이 주지 연장지를 자를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지역에 있는 관내의 어떤 사진들인데요. 포모사 2년생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거 보시면 생각보다 포모사가 이 옆에 부주지, 이게 주지고 여기 부주지인데 부주지 배치가 잘 나오지 않거든요. 근데 이분 댁은 상대적으로 잘 나와 있죠. 이게 가능한 이유는 바로 유인이라는 거죠. 유인. 이 나무 가지가 1년 나무를 심고 나서 그 해에 자란 가지를 위에 주지의 연장지를 자르지 않고 그 가지를 그대로 그냥 눕혀서 이렇게 재배를 하다 보면 옆에 측지의 발달이 좋아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나무 수영을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근데 무조건 다 자르는 게 능사는 아니고 유인을 통해서 이렇게 수영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만든 수영이 이렇게 5년이 되면 요런 꼴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수영을 만들어 놓으면요. 전정이 굉장히 쉬워진다는 겁니다. 전정이. 그 다음에 착과들 이렇게 눈에 훤하고 하기 때문에 과일을 달기도 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심으시는 게 좋다. 그렇게 되고 나면 이렇게 7년생이 되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나무꼴이 되는데, 이렇게 어릴 때 나무를 심어놓고 그 다음 연도에 유인을 통해서 불필요한 가지는 겨울 전장에 좀 솎아내고 유인을 해서 계속 주지 연장지를 계속 펼쳐 나가는 겁니다. 펼쳐 나가서 하다 보면 이런 꼴이 나오게 되겠죠. 근데 이게 가능한 이유가 바로 제식거리거든요. 이 제식거리가 상대적으로 넓어야 이렇게 펼칠 수 있는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제식거리가 반드시 넓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참고로 이 대석 5년생 사진인데요. 보통 겨울에 전정을 하시면 이 주종관계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위에가 주지 연장지고 밑에가 굵은 주간이죠. 주간 이 부분인데 위에서부터 가는 가지가 배치가 되어서 이렇게 내려와야만 나무가 전체적인 수세를 유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요 부분을 전정하실 때 밑에서 보시고 참고해서 전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주지식 수영이 되겠습니다. 다주지식 제식거리인데요. 사양토 기준, 배수가 잘 되는 기준에서는 보통 열간이 6m, 중앙간격이 3m로 해서 이렇게 키우시면 되겠고요. 다주지식
이 수영은 Y자 덕시설을 이용해서 이렇게 키우는 방식이 되는데, 이렇게 좀 재식거리가 넓다 보면 아무래도 이 수거가 높기 때문에 밑에 고소 작업차가 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점질토, 물리성이 그래도 사양토보다 좀 떨어지는데, 이런 데서는 좀 밀식거리를 열간을 좀 좁혀서 이렇게 재배하시면 되겠고요. 중요한 거는 그렇게 Y자 덕시설을 이용해서 재배하시는 수영들은 그걸 생육기 때 그냥 그대로 놔두시면은 대부분 우짜란 가지만, 도장지만 많기 때문에 적정 시기 때 순지르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 순지르기를 통해서 결국 하계 전정이죠. 하계 전정을 통해서 작업을 해 주셔야만 그 수영을 이룰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 수영을 구성하는 모식도가 되겠습니다. 1년차 때 이렇게 두 가지를 받는다. 이걸 실제로 사진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1년 그에 심은 겁니다. 이 지금 가을쯤 되는데 이렇게 가지를 두 가지를 선택을 했고, 혹시 몰라서 후보지를 이렇게 남겨놓은 사진이 되겠습니다. 요거를 정면에서 보면 이렇게 되겠죠. 이게 다주지식 수영을 구성하는데 첫 해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 눕힌 이 가지가 주지 선단이 약간 들려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2년차 때 되면 이 가지들을 좀 더 당겨서 눕힙니다. 당겨서 눕히면 이 속에서 도장지가 발생이 되겠죠. 도장지가. 사진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2년차가 되면 아까 그 사진이었는데요. 이렇게 가지가 좀 더 누웠죠. 위에 있던 것을 이렇게 내리면 여기 도장지가 이제 막 올라옵니다. 올라오는데 이 도장지를 이용해서 이 양쪽 사면에 있는 양쪽 좌우측으로 이렇게 눕히는 그런 수영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형태가 되겠죠. 생각보다 이 가지가 좀 잘 나와 있는 그런 나무가 되겠습니다. 3년차가 되면 이 먼저 좌우측으로 눕힌 이 가지에서 이렇게 과일이 달리는 형태를 띠는데요. 실제로 이 과언인데요. 이렇게 가지들이 좀 많이 누운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생각보다는 이 모식도처럼 가운데에 있는 과일이 그렇게 많이 달리지는 않았고요. 실제로는 않았고, 밑에 하단지 쪽에 있는, 하부 쪽에 있는 곳에 과일이 이제 이렇게 듬성듬성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렇게 이제 이 설계도면처럼 그렇게 착화가 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요 수영들이 이제 유지를 하려면요, 이 줄기, 이걸 지금 주지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주지에서 이런 짧은 결과지가 나와서 여기 과일을 달아야만 이 수영골을 유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려면 아까 제가 주의사항에 말씀드렸듯이 5월 달에 신초가 거의 한 25cm 요 정도 될 때 위에 적심이 들어가야 되는데, 자두는 생각보다 적심 길이를 좀 짧게 남기셔야 됩니다. 짧게 남기시는데, 보통 그 시기 때는 한 두세 마디 정도를 자르고 잘라서 이 결과지가 뻗어나가는 이 길이를 좀 짧게 가져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놓고 나서 또 세력이 좋으면 또 올라가겠죠. 올라가면 또 거기서 또 짧게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작업을 반복을 좀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나면 4년차가 되면 이렇게 풍성해집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그래도 이 전체 길이에서 과일들이 골고루 이렇게 분포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5년차가 되면 이 중심에서부터 이 끝까지 과일이 달리기 시작하게 되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수영이 유지하려고 하면 이렇게 원줄기에서 가깝게 이렇게 붙이는 게 기술이거든요. 이렇게 붙이셔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겨울 전정에서도 이 원줄기에서 나와 있는 이 착화되는 부위가 생각보다 가깝게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 짧게 남기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작업을 하시려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름에 부지런히 적심이 들어가야만 이런 수영들이 유지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다주지식 수영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왜 이 수영을 계속 고민하고 저희 지역에도 계속 늘리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단위 면적당 수확량이 이 기존에 있던 개심 자연형에 비해서 수확량이 월등히 높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이 포모사가 있는 가원에 5년생에서 딸 수 있는 양과 이 같은 5년생인데 다주지식 수영으로 해서 재배했는 데는 그 수확량이 거의
거의 한 2.5배에서 3배 정도 수확량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위 면적 단위 생산량이 늘리면서 수강태세를 좋게 해서 이 품질을 좀 끌어올리겠다 하는 게 요 수영의 목표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김천에서도 상대적으로 좀 젊으신 분들께서 지금 이 수영들을 좀 많이 유지를 개원을 해서 재배를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